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켜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파란 점은 하루 만에 11km나 빗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우주의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내비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GPS, 전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하늘 높이 2만 킬로미터에서 최소 24개 이상의 GPS 위성이 전 세계를 촘촘한 그물망처럼 감싸며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 내 위치는 여기야라고요. 이론적으로는 4개의 위성이면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빌딩 숲 사이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 위 수많은 위성 중 가장 신호가 좋은 것들을 골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위성 A에서 신호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을 재면 여러분과 위성 A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죠.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신호가 도착한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그리면 여러분은 그 구 표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위성 B에서도 같은 계산을 하면 또 하나의 구가 생기고 화면처럼 두 구가 만나는 곳은 원이 됩니다. 위성 C까지 더하면 그 원과 세 번째 구가 만나는 점, 바로 2개의 점으로 좁혀지죠. 그중 지표면 근처의 점이 바로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잠깐, 위치는 X, Y, Z 세 좌표만 알면 되니까 위성 3개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GPS 위성에는 수천만 원짜리 원자시계가 들어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몇천 원짜리 수정 발진기가 달려 있어요. 이 둘의 시간 오차를 해결하려면 미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X, Y, Z 그리고 시간 오차 T 총 4개의 미지수, 그래서 최소 4개의 위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의 기반은 시간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이 어마어마한 속도 때문에 아주 짧은 찰나인 1, 마이크로초만 어긋나도 거리는 300m나 벌어집니다. 위성 시계와 스마트폰 시계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 GPS 위성은 초속 약 3.9km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 위성의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에 약 7.2 마이크로초 느리게 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우주의 브레이크, 로런츠 인자입니다. 여기서 델타 T는 지상의 시간, 델타 T 프라임은 지상에서 본 위성의 시간입니다. 수식의 분모에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우주라는 시스템이 시간이라는 모래시계의 구멍을 좁히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이 좁아지니 모래는 천천히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간이라는 전체 값은 무한히 늘어지게 되는 거죠. 위성의 속도, 초속 3.9km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티끌 수준이지만 그 티끌조차 하루에 7.2 마이크로초의 오차를 만들어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의 발견을 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 GPS 위성은 지표면에서 2만 킬로미터 위에 있습니다. 그곳의 중력은 지표면보다 약해요. 그래서 위성의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에 약 45.6 마이크로초 빠르게 갑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설계한 중력과 시간의 상관관계 지도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기서 G는 중력 상수, M은 지구의 질량입니다. 즉, 지구의 덩치와 중력이 시간에 관여한다는 뜻이죠. 중력을 시간을 붙잡아두는 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표면은 이 끈이 아주 팽팽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만 멀리 떨어진 위성 궤도에서는 이 끈이 느슨해집니다. 붙잡는 힘이 약해지니 위성의 시간 태엽은 지상보다 더 빠르게 쌩쌩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효과를 합쳐봅시다. 특수 상대성 이론, 하루에 마이너스 7.2 마이크로초, 속도 때문에 느려짐. 일반 상대성 이론, 하루에 플러스 45.6 마이크로초, 중력 약해서 빨라짐. 합치면 플러스 45.6 마이크로초에서 7.2 마이크로초를 빼면
플러스 38.4 마이크로초. 하루에 38.4 마이크로초. 위성시계가 지상보다 빠르게 갑니다. 38 마이크로초가 뭐가 대수냐고요? 거리 오차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 오차.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에 38 마이크로초를 곱하면 11,400m. 하루에 11.4 킬로미터. 기억나시죠?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일주일이면 80km, 한 달이면 340km. 보정 없이는 서울에서 길찾기를 켰는데 대전에 있다고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PS 엔지니어들은 기막힌 치트키를 적용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시계의 진동수를 미리 틀어놓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해외여행을 가기 전 도착지의 시차를 미리 계산해서 내 손목 시계를 몇 분 늦춰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 도착했을 때 상대성 이론이라는 시차가 발생해 시계가 빨라질 걸 알고 지상에서 미리 조금 느린 시계를 만들어 보낸 것이죠. 지상의 원자시계는 10.23MHz로 진동합니다. 하지만 GPS 위성의 시계는 10.22999999543MHz로 설정됩니다. 0.000004% 느리게 맞춰둔 거예요. 인간이 우주의 물리법칙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차를 정복한 거죠. 이렇게 하면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을 때 두 상대성 효과가 상쇄되어 지상과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요즘 자율주행차, 드론 택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은 센티미터 단위의 위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만약 상대성 이론 보정이 없다면 자율주행차가 옆 차선으로 들어가거나 드론이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택시를 부르고 러닝 앱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마다 상대성 이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견한 이론이 1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매 순간 계산되고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연립방정식이 바로 GPS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이 수식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 그리는 보이지 않는 동그란 원을 의미합니다. 위성 4개가 각자 자기로부터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커다란 비누방울을 불고 그 비누방울들이 딱 겹치는 단 하나의 교차점을 찾아내는 수학적 지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보정 없이는 하루 만에 11km가 틀어진다던 그 이야기.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스마트폰 속 파란 점 하나에 아인슈타인의 두 이론, 특수 상대성과 일반 상대성이 매 순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그 우주의 법칙을 역이용해서 오차를 정복하는 치트키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발표할 때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시간의 비밀이 100년 후 인류가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지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길, 길찾기를 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 위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고리즘 사냥꾼이었습니다.